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고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ARDR, 아더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고 공부하시고 좀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더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큰 특징은 없어요. 그냥 레이어 1 이제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 메인넷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K 볼륨이 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는 뚜렷한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있지는 않고 뭐 특징이나 차별점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시절에 나온 수많은 코인 중에 하나 정도 수준으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특징은 다른 거는 없고 이제 K 세력에 의한 K 세력을 위한 그냥 이런 코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현재는 마켓캡 가서 보시면은 지금 업비트 이 지분이 거래 비중이 19%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기준인 거고요. 지금 기준에 좀 많이 최근에 K 볼륨 높은 코인들이 해외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과거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 데이터에는 90%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K 볼륨이 높은 코인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켓캡은 423위라서 가격 상승의 제한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의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징으로는 가격이 이제 단독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독 행동은 남들 다 갈 때 안 가는 거.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세력이 이 같은 경우는 K 세력이 바로 다이렉트로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이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장투보다는 그냥 적당히 시세를 줄 때 장투로 얘들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줄 때 메이저 등에 업어타서 적당히 익절하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무한이고요. 유통량이 100%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행량이 무한이 아니라 100% 완료네요. 제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0% 완료. 이거는 도움이 되겠죠. 발행량 100% 완료인 건 좋고, 유통량도 완료인 게 좋습니다. 100%다 유통이 돼 있고, 미유통량이 없어요. 이거 아주 좋고, 인플레이션율이 이것도 좋아요. 0%입니다. 거의 토코노믹스는 사실상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옛날 코인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일부 밈코인들이랑 옛날 코인들에서 나타나는 이 완벽에 가까운 토코노믹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유통이 0%라는 거는 추후에 가격 올라가고 나서 락업 해제되면서 재단 물량 털어먹는 행위를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보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낮다는 거는 이 코인의 가치는 이제 가격이 늘어나게 되면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코인의 개별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죠? 개수만 늘어나게 되면은. 근데 코인의 가치가 그대로인데 개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적다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에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토크노믹스는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 보면요. 우상향은 이제 고점은 내렸어요. 21년에 고점을 못 뚫고 내렸고, 대신에 22년, 23년 저점 매집 기간에 또 저점은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쪽짜리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번 장에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통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93%.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렸는데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죠. 근데 일반적인 수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데 그동안에 풀린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가격을 이거밖에 안 내렸다는 거는 원래는 이거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이거밖에 반대로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격적으로 외면받았다.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0% 지금 아래 구간에 있죠. 근데 평균보다도 조금 낮다. 근데 최근 하락폭이 과다했고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이 금투세랑 보호법의 영향으로 하락빔이 조금 있었죠. 그거를 이제 100% 회복을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별다른 건 볼 건 없고요. 이제 매물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점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어낸 매물대를 보면은 이 구간이 좀 매물대가 많아요. 앞에까지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 여기는 터치를 하고 내리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고 올라가던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이거는 잠재적 TP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을 피보나치 툴이랑 우린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확장 툴은 아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순 피보나치 툴로 보면은 이제 0.5 구간이랑 또 겹쳐지네요. 아까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노말 스케일로 봤을 때 382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하향하는 차트더라도 382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찍어주고 다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 TP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기를 보셔도 돼요. 이렇게 높이 가격을 준 다음에도 여기 저점까지 돼보면 한 382 구간까지는 찍어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방을 주더라도 내린 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382 구간까지는 찍어주고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TP로 뭐 안전 마진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볼게요. 이거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데 대비해서 이제 가격 하락이 조금 많이 있었다. 오늘 수요가 좀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기존 매집 구간을 여기서 원래는 매집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요렇게가 매집 구간이었는데 요거를 지금 뚫고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중간에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또 내려갔긴 했는데 POC 값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좀 자세히 볼게요. 차트적으로. 여기서 요렇게 여기 다이버전스도 만든 것 같은데 다이버전스 한번 볼까요? 다이버전스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저점을 갱신했는데 여기 저점을 올렸죠. 그러면은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고 그럼 여기까지의 하락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전체 하락의 되돌림이 나오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나 여기까지 하락의 되돌림만 나오고 추가 하락이 또 진행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저점을 또 갱신을 하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여기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상승을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단기 반등만 나오고 다시 제 갈 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떴다고 하락의 끝이 아닌 경우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뚫고 지금 또 저점을 또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3일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매집평단가로 추정되는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든 아니면 가격을 더 내리든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그 다음에 볼륨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POC 값을 바꿔놓고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가 좀 괜찮은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안내를 몇 번 드렸었죠. 다른 차트들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확률이 높은데 아쉽게도 거래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직 더 내려갈 게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들이 있었고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제가 받으면 안 된다는 예시, 아주 적절한 예시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매집평단가 왔다고 기분 좋게 받으면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를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서 주봉 마감 정도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서 차트적 내용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지표는 좀 지울게요. RSI는.
수급 분석 내용 보시면은 매집 평단가는 98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6,000% 정도예요. 요 구간에서의 거래가. 그래서 평균에 대비해서 좀 부족하죠. 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평균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게 정상이에요. 높은 게 정상인데 시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대비 거래량이 좀 낮다는 거는 나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이저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집 기간은 평균이랑은 비슷한 수준이고 메이저 지분율이 좀 재밌는데 평균보다 높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보통에서 나쁜 편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이유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메이저 지분율이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시총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저시총 코인들은 메이저 지분율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메이저가 가격을 뛰어 올려서 팔려면 지분을 확보를 하잖아요. 메이저가 돈을 써서 어찌됐건 시세를 올린 다음에 개미한테 떠넘겨야 되는데 그게 더 쉬운 게 뭘까라고 보면은 사실 무조건 시기가 오래되고 짧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이 낮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올리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메이저 지분율이 차지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지적 세력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오래된 거에 대비해서는 괜찮지만 저시총에 대비해서는 좀 나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토크노믹스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코인이 만약에 또 있는데 펀더멘탈까지 괜찮다면 아주 좋은 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펀더멘탈은 뭐 뚜렷한 건 없죠. 그리고 가격 우상향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냥 보통 정도로 일단은 볼 것 같아요. 아직은 고점을 뚫거나 저점을 내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은 최근에 하락폭이 좀 과다해서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한테는 비싼 가격대보다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사기 괜찮은 가격이긴 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반등이 확실히 나올 구간은 아니고 그냥 가격적으로 싼 가격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시총 대비 매집량은 시총이 낮은 코인인데 반해서는 매집량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메이저 지분적으로 봐도 시총이 낮은 코인을 중에서는 좀 나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이제 시기가 오래된 코인 치고는 좀 좋은 편이다. 근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K볼륨이 높은 코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설거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뚜렷한 토큰의 수익 구조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죠? 제 눈에는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 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토큰의 수익 구조나 정체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설거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이 시총 대비해서 좀 많이 낮죠?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설거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직 한 발 남았다죠? 마지막 한 발, 마지막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식기세척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설거지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 기승전 설거지로 좀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인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가 시세를 줄 때 조금 얘는 더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만 주고 시세를 뺄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면서 이렇게 높이까지 갈 거야. 여기 18년도 고점까지 노릴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다가는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TP에 맞춰서 익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불장 초입의 관점이고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5년에 매도할 거고요. 지금은 매수가 맞다는 관점입니다. 모든 코인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현재가 이제 84원이잖아요. 현재가로는 이제 정찰병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 비중 중에서는 이제 본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리 많아도 50% 미만으로 들어가 놓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할 거라면 5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이제 5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가격 흐름을 조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POC 값 위로 올려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POC 값을 바꿔, 예를 들어서 가격, 볼륨 프로파일 3일체를 이 밑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POC 값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지지받고 딱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추매 타이밍이 되는 거죠. 여기는 확률이 높은 자리고 이 아래 구간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데, 초기 매수는 아무 데서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추매는 무조건 손익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매는 가격, 볼륨 프로파일 3일체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말씀을 드리면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체 하락에 대한 0.5 되돌림이자, 그리고 동시에 이 고점 구간에서 만들어 놓은 매물대 요걸 아직 정리를 못했죠.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도 여기서 헤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에서 내려온 거에 3829 가까지는 되돌림을 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세를 안 주더라도 이런 차트가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얘 스스로도 382까지 주고 다시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460원까지는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올타임 하이는 항상 나름의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제 희망회로일 수도 있어요.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올타임 하이, 만약에 다른 코인들을 좀 무시하고 얘가 좀 올라간다면, 만약에 메이저가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메이저 지분을 좀 늘리고, 그리고 거래량을 좀 빡빡하게 많이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좀 던져주는 거죠. 개미들이 좀 많이 던져줘서 운이 좋게 메이저 지분도 좀 올라가고, 동시에 그럼 시총 대비 매집량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래가 여기서 터지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올타임 하이까지 올라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로 개미털기, 골파기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거래가 빵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타임 하이는 1070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여기까지 못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시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이제 여기가 21년 4월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25년 4월로 기본적으로 일단 예상은 하는데, 요 앞에 24년 연말로 땡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금투세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야당 당대표 포함해서 이제 스탠스를 좀 많이 바꿨어요. 금투세 유예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고, 뭐 보호법 관련해서도 아직 상패가 터지거나 한 건 없죠. 이제 1월 달부터 25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폐지 심사, 상장 유지 심사죠. 상장 유지 심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속속들이 상패가 되는 코인들이 이제 생길 건데, 당장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25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땡겨지게 되면 그것도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거고, 이 기간에 대한 변동은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코인스터디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해놓고 정보를 계속 따라오세요.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시기가 맞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매집 구간이 맞아요. 여기는 과거로 돌려보더라도 지금은 여기 구간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도 그냥 마이너스 4년 하면은 20년도 6월이니까 20년도 7월이니까 8월이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봤을 때는 여기가 매집 구간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미래에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 매집 구간이 맞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 맞고 어디서 봤을 때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내려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 구간이 맞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고 시기적인 것도 제가 브리핑을 계속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저점을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높진 않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요 TP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겠죠. 왜냐하면 피보나치 비율이 바뀌니까 요 사이에 피보나치 비율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아래로 조금씩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물대는 안 변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실 경우 추가 분석 요청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상되는 질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보면은 알트 불장의 얘를 이 아더코인이죠. 아더코인 시세 안 줄 가능성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다른 코인들 갈 때 같이 갈 것으로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펀더멘탈적인 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세를 올릴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펀더멘탈이 좋아서 장투할 건 어차피 아니니까. 재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매집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플러스 알파 상승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예상 질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물려 있는데 그럼 지금 다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늘 강조하죠.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매수 구간이요. 모든 코인 매수 구간이 맞기 때문에 굳이 있는 물량을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단 만약에 여기에 아더코인에 비중이 너무 크다면 다른 코인으로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나누는 방법이나 나누는 비율 정도는 라이브 방송 때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게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는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라이브에 와서 질문을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이제 대회 상금 할인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수료 낭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예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수수료를 일단 0.05%가 일반 이제 시장가 거래 기준으로 대부분의 거래소가 0.04에서 0.05거든요. 요거를 이제 20배 레버리지로 선물 매매를 한다고 칠게요. 일반적인 게 20에서 많게는 50배까지 쓰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20배로만 잡아도 0.05에 20배면 1%입니다. 이 말인 즉슨은 내가 한번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진입했다 청산하면 2%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매매 금액에. 근데 이거를 하루 5번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5면 10%죠? 그러니까 본절만 하더라도 내가 매매를 잘해서 수익도 안 보고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본절만 하는 경우에요. 본절만 해도 시드가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우하향합니다. 전체 시드를 통해서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런 경우는 하루에 마이너스 10%면 열흘이면은 내 시드는 0%가 되죠. 그죠? 그냥 갈리는 거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MEXC 파트너 링크 지정가 0%예요. 시장가는 0.01%고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수수료 싸게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글 지원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POR 그 준비금 증명도 늘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또 멤버십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불장 준비에 도움이 좀 될 만한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코인스터디 채널에서 우리 채널 커뮤니티 글 확인해 보시면은 멤버십 보너스 글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숙제까지 했고요. 저는 차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 이제 이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모든 코인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하고 인사이트를 좀 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내용을 합치는 거예요. 코인스터디가 이런 분석을 했고 이 내용들이 있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딱 뽑고
여기서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내가 조금 인사이트를 쌓을 만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본인만의 매매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뉴스에서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한다고 휘둘리지 마시고 반대로 제 분석 내용만 믿고 여기에다 몰빵을 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말 들었다가는 그냥 깡통 차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두 가지를 적당히 본인이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영상 끄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제가 커뮤니티 글에 글 올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공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또 질문 주시고 같이 인사이트 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